이제 대통령의 초법적인 권력 행사는 이상 더 없을 것입니다. 국가정보원, 검찰, 경찰, 국세청 이른바 권력기관을 더 이상 정치 권력의 도구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취임 후 비자금 사건 등이 불거질 때마다 과감한 승부수를 띄웠다. 저는 그 모든 권력적 수단을 다 포기했습니다. 도덕적 신뢰 하나만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미천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신호가 왔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에게 겸허히 심판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저는 10분의 1 넘지 않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 넘으면 정계 엔트를 하겠습니다. 연정 그 정도 가지고는 얽혀서 골치 아프니까 권력을 통째로 내놔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는 수많은 정치 실험을 했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논란과 구설을 불러일으켰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정치적 문제의식이 국민들이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좀 뒤로 밀어놓는 것 또는 돌아가는 것이 어떨까 생각했는데 대통령께서 그 문제를 접으신 것도 있지만 많은 부분 제기하셨고 그 부분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04년 3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 1년 만에 정권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민심은 거리에서 확인됐다. 탄핵 반대 촛불 시위가 이어졌다. 그는 2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왔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대 위기까지 갔던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은 오히려 탄핵의 역풍을 타고 17대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극적인 승리를 거둔다. 그와 함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도 크게 상승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중학생 시절부터 명석하지만 타협을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런 평가는 그의 정치 역정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졸 출신으로 사법고시를 통과한 노무현은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로 들어선다. 1988년 노무현은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에게 발탁돼 정계에 입문한다. 그런 국민의 비난을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니 본의원은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의혹이 엄청나게 남아있습니다. 1990년 3당 합당이 이루어지자 노 전 대통령은 이를 정치적인 야합이라고 규정하고 소수파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의가 있으면 반대표로 해야 합니다. 동과 서를 하나로 합쳐서 광주에서 콩이면 부산에도 콩이고 대구에서도 콩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해서 인물과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치를 해나갈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를 이 노무현이 열겠습니다. 거대 보수당과 결별한 노무현 전 대통령. 그는 당시 고향이지만은 정치적으로는 적지나 다름없는 부산에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띄운다. 정치 인생의 화두였던 지역주의 타파를 실현하기 위해서였다. 굽히지 않는, 결코 굴복하지 않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살아있는 영혼이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이 정치판에서 살아남는 정권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여러분 혼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지역주의가 뿌리 깊은 정치 환경에서 그는 결과가 예상되는 무모한 도전을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종로 국회의원이라고 알아주고 당선이 보장된 지역구를 떠나 사서 고생하는 그를 사람들은 바보 노무현이라고 불렀다. 아직 소수의 꿈으로 남게 됐다. 그때 부산시장
또 강서 쪽입니까? 그쪽에 국회의원 나서 낙선하시고 그때 뭐 노무현은 바보 노무현 막 그런 이야기 있었답니까? 왜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죠. 독심, 소탈한, 소박, 흔히들 말하는 바보, 좋은 바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이익에 따른 이합집산이 반복되고 지역주의가 일상화된 한국 정치사에서 이를 정면으로 반대하며 지역주의 타파와 동서화합을 끈질기게 자신의 정치 철학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고 타협도 없었다. 이러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바보스러울 정도로 고집스러운 결벽증을 갖고 있었다. 하여간 권위적인 걸 되게 싫어하셨고 바보스러울 정도로 원칙에 집착했고 그러면서 하여간 모든 논의가 나를 설득하시오. 그러면 따르겠소. 그래서 항상 토론이 열려 있었던 것.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같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당히 아름다운 추억들인 것 같습니다. 별명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별명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보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좀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냥 바보 하는 그게요. 그냥 좋아요. 퇴임 후 그는 귀향을 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와 권위를 모두 던져버리고 농사를 지으며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의 모습이 이웃 아저씨처럼 격이 없고 행복해 보였다는 게 그를 만나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고향 봉하마을로 내려온 지 15개월. 농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왔던 노 전 대통령은 봉화산 부엉이 바위에서 스스로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위 절벽에 서게 한 것일까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덕수궁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믿고 싶지 않은 비보. 사람들은 망연자실했다. 오후 4시.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시민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고인을 기리기 위한 자리에 경찰 병력이 배치된 것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가시는 길에도 이런 막 경찰 깔려있고 이런 거 죽어서 돌아가셔서도 곧 주고 싶지 않으실 텐데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추모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인데 분향소가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천막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조차도 허용을 안 하고 얼마 후 경찰은 그곳을 포위했고 사람들의 통행이 원천 봉쇄됐다. 안으로 들어가지도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 잠시 후 경찰은 버스를 동원해 장벽을 쳤다. 불법 집회나 시위를 막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었다. 경찰차로 다 막아버리고 경찰이 울타리를 쳐가지고 사람 통행도 자유롭지 않게 하고 도대체
얼마나 자신이 없는 정권이면은 이런 행동할 수가 있으며.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 미친 사고를 슬퍼할 권리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찰이 추모도 못하게 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